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남짓 걸리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인 초고속 열차. KTX의 등장은 교통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많은 부분 바꾸어 놓았다. 초고속 열차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 열차는 시속 400km대 해무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초고속 열차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기술 비용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 여기에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약 600억 원의 수입 대차 효과.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운영 속도를 증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On doit accentuer ce que l'on appelle l'expérience passée.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지금 세계는 철도 기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미래 철도 산업의 첨단 신기술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시설장비 사무소. 이곳엔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현재 개발 중인 초고속 열차가 실험을 위해 대기 중이다. 시속 400km대 서울과 부산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해무다. 아직 운행도 하지 않는 열차 안엔 사람들이 한가득. 오늘 이 열차에서는 중요한 실험이 있다. 실험은 선로 위를 다니는 열차가 모두 운행을 멈춘 심야에 시작된다. 연구원 한 명이 해무 하부에 달린 실험 장비를 점검하는 중이다. 저희는 이제 궤도 틀림 검측 장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일의 그 선로가 처음에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대로 이상이 없는지, 주행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해무의 상용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실험이다. 실험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만 수십여 명이다. 오늘 실험은 열차가 시속 350km 이상 주행하는 가운데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측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40km, 30, 40km 정도 떨어지면 한 10km 정도 떨어질 거예요. 10km, 15km. 출발 준비 마치겠습니다. 가십시오. 자, 저희 KRTCS2 저쪽으로 보여주세요. 탑승자분들 써주세요. 마침내 해무 차량에 불이 들어왔다. 열차가 서서히 속력을 올리기 시작한다. 후보 출입문 한 번. 오늘 검측해야 하는 정보는 모두 5가지다. 주로 궤도가 틀림없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궤도 분야, 차선과 신호를 고속에서도 제대로 검측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모두 고속열차 운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이다. 첫 번째가 궤도 틀림 장치, 두 번째는 체결 장치라든가 이 모든 장치의 상태, 세 번째는 레일의 마모, 또 변형, 또 손상, 또 네 번째는 전차선에 대한 체결 펜타그래프에 대한 특성, 전기 집전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신호 통신이 되겠습니다. 이제 열차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다. 시속 300km를 넘어가며 본격적인 검측이 시작됐다. 검측 모듈의 프레임은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함께 열차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
궤도 검측 모듈은 설치된 장비를 통해 선로에 레이저를 쏴 궤도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레일, 침목, 체결구 검측 모듈은 레일의 마모된 정도, 침목 체결 부위의 결함을 탐지하도록 하고, 선로 순회 모듈은 열차 내부에서 곡선 선로 주행 시 궤도의 선형을 검측한다. 이 모든 정보는 해무 차량에 설치된 검측실로 모여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속도가 시속 330km 가까이 올라갔다. 검측 장비들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내올 수 있을까? 화면으로 정보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궤도, 침목 체결 부위, 선로 순회에 관한 데이터들이다. 실험은 성공이다. 약 600억 원의 수입 대차 효과, 그리고 그 선로 순회 보수를 자동화하고 기계화함에 따라 가지고 야간 유지 보수 시간도 추가로 이제 확보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선로 유지 보수를 과학화할 수 있고, 예방 유지 보수를 통해서 그 대국민 철도 서비스를 보다 이제 쾌적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고속 열차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KTX의 등장과 함께였다. 서울과 부산을 하루 만에 오가며 본격적인 일일 생활권 시대를 열었다. 증기 기관차를 거쳐 비둘기호, 새마을호에 이르기까지 열차는 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열차는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이었다. 당시 이를 묘사한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술에 앉아 영창으로 밖을 내다보면 산천 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닿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기차 운행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획기적인 운송수단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는 이후 한국인의 삶 깊숙이 들어왔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을 위해 이용한 것도 열차였고, 1970년대 이후 한국이 산업국가로 도약하기까지 큰 역할을 해온 것도 역시 열차였다. 한국 철도 발전에 있어 또 한 번 분기점이 된 것이 있다면 고속열차 KTX의 개통. 현재는 시속 300km대를 넘어 시속 400km대를 주파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해무가 상용화를 앞두고 개발 중이다. 해무는 KTX에 비해 성능은 향상되고 차체 무게와 주행 저항은 감소됐다. 고속철도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독일이 집중하고 있는 건 역시 초고속 열차다.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300km급 고속열차가 대세이지만은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운영 속도를 증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330, 350 그렇게 증속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요구사항 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떼제베를 보유하고 있는 철도 기술 선진국. 현재 최고속도 570km가 넘는 고속열차 주행 시험에 성공한 상태다. 프랑스 역시 초고속 열차로 인해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초고속 열차 떼제베가 국내외 50여 개 도시를 운행 중이다. 초고속 열차가 운행하는 역 중 하나인 파리 북역. 파리 북역은 파리에서 프랑스 북부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은 물론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같은 국제선도 운행된다.
유럽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기차역으로 연간 이용객 수만 무려 1억 8천만 명이다. 파리 북녘의 이용객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기차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파리에서 1시간 남짓, 벤처 사업가인 볼프롬 씨는 파리에서 다른 도시로 매일 출퇴근을 한다. 그의 회사가 위치한 곳은 프랑스 북부 도시 릴. On le faisait avant en voiture et en voiture ça met 3 heures, 3 heures et demie aller quand il y a du monde. Sinon quand ça roule bien ça met 2 heures, c'est entre 2 heures et 3 heures et demie. Là c'est en 1 heure donc c'est très rapide, en plus on a le temps de travailler, on a le temps de faire d'autres choses donc c'est parfait. Ah oui, c'est difficile voire impossible. Là soit on n'aurait pas de bureau à Paris, soit on n'aurait pas de bureau à Lille mais effectivement oui, sans TGV c'est pas possible d'aller travailler à Lille pour des... non c'est impossible. 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떼제베 덕분이다. 프랑스는 떼제베로 대변되는 철도 기술 선진국. 떼제베는 세계 최초로 시속 300km대급에 도달한 고속철도다. 1981년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 수만 20억 명이 넘는다. 그 떼제베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알스톰이다. 알스톰은 떼제베는 물론 한국의 KTX, 뉴욕과 런던의 지하철을 만든 대표적인 철도 생산 기업이다. 알스톰의 차세대 고속열차 모델은 아제베. 아제베의 가장 큰 특징은 동력 분산식이라는 것이다. 동력차가 따로 있어야 하는 동력 집중식과 달리 열차 칸들을 모듈화시켜 마음대로 열차 편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 차량의 하부 데크에는 IGBT, 즉 전압 제어형 전기 회로 기술을 사용하는 아제베 동력 패키지가 사용된다. 초고속 열차 운행 속도에 관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떼제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속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Tout d'abord, la façon dont nous innovons chez Alstom, c'est non pas par rupture technologique, mais par une innovation step by step. Donc, pour ce que nous devons garantir avant tout aux passagers, c'est bien entendu la sécurité et la fiabilité, pour garantir la ponctualité des voyages du passager. Donc, nous faisons progresser nos technologies étape par étape. Probablement que la vitesse continuera à augmenter un peu. Par contre, le TGV doit attirer le passager avec ses services. On doit accentuer ce que l'on appelle l'expérience passager.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철도에 있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안전이다. 오늘 이 센터에서는 고속철도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 시뮬레이션 실험이 진행 중이다. 운행하십시오. 속도를 높여가며 안전을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잘 보내오는지 확인 중이다. 실제 고속열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확인하는 중인데, 이 안전제어 시스템은 얼마 후면 실제 열차에서 첫 검증 실험을 하게 된다. 첫 실제 운행을 앞두고 유럽 인증기관의 연구원까지 찾아왔다. I can say that by adopting a standard that has been proven in use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Europe, I can see that Korea will improve the track occupancy and will optimize the use of their lines. That, in turn, will lead into a maximization of the profits by the network operator in the market. 기차 운행이 모두 멈춘 밤 12시.
안전제어 실험 역시 심야에 진행된다. 첫 실험이니만큼 연구단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철도 무선통신 및 제어 시스템의 실용화. 이것은 시속 350km급 초고속 열차에서 LTE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열차와 센터 간 무선통신 및 상호 연동장치 정보를 주고받는 연구다. 통신이 빠르고 원활한 만큼 운행도 더 안전해진다. 철도에서는요, 무선 통신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열차가 운행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서도 이제 무선 통신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큰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고속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MCC도 정상이고 고속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신호나 여러 신호 정보에서부터 음성, 영상 정보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승객들이 훨씬 안전하게 열차를 탈 수 있는 거죠. 믿고. 실험이 시작됐다. 시속 300km대 통신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초고속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열차는 선로에 설치된 장비들과 교신하며 운행 관련 정보를 센터에 보내게 된다. 기존 철도에서는 운행 중 노선마다 VHF, TRS 아스트로, TRS 테트라 등 각기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해왔다. 여기에 LTE-R 통신망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기존 모바일 폰에서 사용되던 방사형 구조의 LTE를 선형 구조로 망을 응용해 구축한다. 이럴 경우 기존 음성이나 단문의 정보를 주고받던 열차 통신 수준에서 음성과 영상 데이터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실험은 호남 고속철도 익산역에서 송현 터널까지 총 69km 구간. 빠른 속도로 지나오면서 장비들은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일까? 센터에서는 열차에서 보낸 정보를 제대로 받은 것일까? 이제 확인을 위해 센터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받는 일만 남았다. 여기는 정수열 센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까지 수신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 예,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음성은 물론 영상까지 끊김없이 주고받았다. 일단 실험은 성공이다. 무선 제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될 경우 더 안전한 철도 운영 시스템 확보는 물론 기술의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해진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로서 국내 시장 내수 활성화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또 도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미래 비전으로 자율 주행이라든가 자동 운전, 위동 폐색이라는 최첨단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완성할 수 있게 되겠고, 한국형 무선 기반 시스템 표준화라는 그런 과제를 완성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속도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신기술 부품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은 올해 8회째를 맞이한 국토교통 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대 행사다.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은 7개 전시관 중 하나는 철도 안전 시스템.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이 국산 부품들이다. 댐퍼는 흔들림과 진동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그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다.
국내 고속철도 및 일반 철도의 적용 시 연간 약 47억 원의 수입품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 시 연간 약 522억 원의 매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부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로나 차량이 고장났을 때 신속히 검출해 보호하는 통합보호개전 시스템, 차체를 지지하고 운행 회전 시 마모를 줄여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베어링, 철도 차량의 상호 운영 효율성을 위한 표준형 연결기, 전기철도 고속화로 인한 강체 전차선 개발까지 부품의 상당수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저희는 그 해외 기술을 지금 일단은 쫓아가는 입장에서 목표를 250km,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차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열차가 지나갈 때 열차의 그 판토그래프하고의 판토그래프의 움직임을 잘 추정해서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러한 완충 장치 같은 경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완충 장치와 이런 강체 전차선 자체의 처짐을 해외사 대비 개선을 하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단순히 수입 대체 효과뿐 아니라 상당 부분 해외에 종속되어 있는 철도 기술에서 기술 자립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에서 독점하고 있는 철도 핵심 부품들에 대하여 구매 단가를 20에서 30%씩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 수입되던 유지보수 부품들의 조달 기간이 줄일 수 있어 유지보수 기간이 짧아져 안정적인 열차 운행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입품, 원제작사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국내 철도 기술의 향상과 철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 기술의 이런 발전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프랑스 북부 도시 릴의 릴 플랑드르역. 초고속 열차의 종착역인 이 역은 매일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는 초고속 열차. 출근 시간 브뤼셀에 사는 알리제 씨는 매일 아침 초고속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릴에 위치한 회사에 다닌다. Pourquoi ce choix? Ça met moins d'une heure, il y a une demi-heure en fait de train. Après donc de chez moi à la gare, de la gare jusqu'au bureau, en fait une heure. Et donc pourquoi ce choix? Parce que Lille, c'est pour moi un carrefour en fait entre. Oui non, si le train à grande vitesse n'existait pas, effectivement, on serait beaucoup plus contraint.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릴에서 런던까지는 1시간 20분, 브뤼셀은 33분, 암스테르담 역시 2시간이면 가능하다. 초고속 열차가 유럽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은 것이다. 브뤼셀에 있는 집에서 출발해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국경을 넘어왔지만 출근에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알리제 씨가 일하는 회사는 IT 업종의 신생 벤처기업. 업종의 특성상 유럽 내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역시 다국적일 수밖에 없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릴에 위치한 이 회사의 직원들은 상당수 외국인들이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자신의 국가에 그대로 살면서 이곳으로 출퇴근을 한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Je viens de Paris tous les jours pour travailler à Lille. 1 heure de trajet, ça se fait assez vite et c'est très pratique un TGV. Donc on ne se prend pas la tête. Je peux venir au boulot beaucoup plus vite que des gens qui habitent Lille et qui ont des embouteillages
sur les autoroutes. Moi, je viens de Bruxelles et je fais la route tous les jours en TGV. Ça me permet de pouvoir travailler dans le train, de mettre moins de temps. 초고속 열차역이 있다는 것은 유럽 내 다국적 기업에 있어 중요한 입지 조건. 이런 입지 때문에 릴에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리한다. Donc beaucoup de nos consultants font des allers-retours quotidiens à Lille, par exemple, ou à Bruxelles. Nos clients sont tous des grands groupes nationaux ou internationaux. Aujourd'hui, sans infrastructure, sans le TGV, bien évidemment, ça aurait été plus difficile. Nous ne serions pas au cœur de l'Eurorégion, on serait à Paris ou à Bruxelles. 이런 기업들이 찾아오면서 도시 역시 변화하고 있다. 릴 곳곳에서는 새로 들어올 기업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릴이 유럽 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이 유라 테크놀로지 벤처단지 때문이다. 이 벤처단지는 원래 섬유 공장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었다. 이곳은 프랑스 최대의 창업 보유 클러스터다. 많은 기술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유럽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쇠락해가던 산업도시가 정보기술 중심 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도시 분위기다. 젊은 기술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젊어졌다. 활기가 돌고 돈이 돌면서 경기 또한 좋아졌다. 철도 기술의 발전이 한 도시의 정체성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다. La ville de Lille, c'était une ville de l'industrie dans l'histoire de la France, et c'est devenu une grande ville internationale, et cela grâce à la connexion de l'ensemble des transports. Oui, il y a eu beaucoup d'investissements dans différents domaines. Dans le domaine de la culture, nous sommes devenus une très grande capitale culturelle. 초고속 열차 기술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철도 기술 선진국들이 서로 경쟁해가며 기술 선점에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술의 발전은 도시의 변화로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철도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을 운송할 건가에 대한 기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운송할 건가에 대한 기술,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운송할 건가에 대한 기술,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기술의 종속이 됩니다. 선진국 기술의 종속이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R&D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빨리 따라가고 나아가서 빨리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